제보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괴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괴담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냈죠. 어떻게 우리 괴담사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바쁜 건 좋은 거죠. 그죠? 저번 주에 저희가 휴방이었는데 많이 아쉬웠을 네네. 것 같아요. 아쉽기도 아쉽고, 근데 마침 그날 또 제가 참석이 어려운 날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다행이다. 했죠. 음, 이런 또 우연이 좋네요, 이렇게 또 잘 좋네요. 맞아떨어지는구나. 혹시 네. 우리 괴담사님은 그러면은 뭐 바쁘셨고, 이렇게 또 계속 매주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참석해 주시는데, 네. 혹시 저희가 뭔가 뭐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저희가 보답할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방송해 음. 주시고, 이 라디오 하고 있는 거 유튜브에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올라갈까요? 지금 왜냐면, 네. 네, 저희가 구조 조정을 지금 진행 중이라서, 네, 이게 끝나면 이제 네네.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영상이 형님 또 차례차례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죠. 맞아요. 예. 보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네. 저희가 빠르게 구조 조정을 통해서 카노도 자르고 뱅진이도 자르고 해서 더 재밌는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감축되는 건가요? 구조 조정은 그런 거죠. 아. 구조를 조정한다. 재정이 좀 힘듭니까 형님? 뭐라고요? 이 재정이 좀 힘듭니까 지금? 재정이 넘쳐나는데 예. 이 돈으로 이런을 쓸 바에는 돈을 더 많이 써서 더 좋은 고급 인력을 채우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뒤에서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괴담자님께서 이번 주 네네. 사연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제가 또 이런 그 두 인재를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장난이죠. 하지만 위기감은 중요한 거. 예. 위기감은 절대 항상 아니라는 거 아닌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직장인으로서 약간 PTSD가 오는 그쵸, 것 그쵸, 그쵸.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위기감을 줘야 발전을 하고 뭐 훌륭한 인재로 남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밥그릇은 평생 네 거야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밥그릇 이상을 맞습니다. 안 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어차피 여긴 내 자리니까 이게 그쵸, 막혀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안주하게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됩니다. 예. 안주하시잖아요. 저 안주 좋아합니다. 저도요. 드립이 거의 그냥 퇴직금 드립이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우리 괴담사님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번에 제가 그 일본에 괴담사랑 친한 친구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구한테 좀 "새로운 소식 없냐?"라고 음. 물어봐서 좀 네네 받아왔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괴담 첫 번째 초대 괴담사님이시죠? 뷰산. 네, 그러니까 초대 괴담사 네. 뷰산. 뷰산. 자, 다 같이 뷰산. 뷰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일본 괴담사와 친분이 있는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얘기고요. 시원 님도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괴담사분들도 괴담을 이야기하시는 게 직업이시기 때문에 음 본인이 겪은 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들 그러시듯 이제 사연을 제보를 받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 제보를 하거나 하는데 뭐 최근에는 SNS로도 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SNS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제보가 된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그냥 평범하게 건축업을 하시는 어떤 남자분께서 본인이 젊었을 적에 겪은 이야기라면서 제보를 하셨어요. 이제 이분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물을 세울 때까지 거기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안전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초 공사만 담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기초를 세우려고 이제 바닥 파고 뭐 이제 골재 넣고 하는 것까지만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현장으로 가셔서 또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기한까지 그거를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과정에서 자재 쪽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정이 쪼끔 밀리고 또 일본에서 북쪽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그때 일을 하셨는데 근데 마침 또 지금처럼 폭설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올스톱이 됐었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기숙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원래 거주하시던 지역 분들이시니까 그런 분들끼리 이제 모여 가지고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뭐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취미가 많이 없어서 술을 마신다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일 다 마치고 나면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뭐 선술집을 가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대개는 이제 보통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데 그 현장에서 유달리 한 분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좀 혼자 겉도는 아저씨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저씨를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씨는 딱 봤을 때는 50대 후반 정도로 항상 희끗한 수염이 자라 있고 머리도 항상 좀 떡져 있고 옷도 항상 똑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입는 약간 정돈이 안 되어 있으신 그런 모습이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고 이 근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지역 주민이시래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을에서 일을 하시고 또 건물도 많이 세우시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와도 친해지지도 않으시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런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본사에서 온 사람이고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모두랑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A씨한테 오랫동안 친해지려고 공을 들인 거죠. 근데 다행히 공사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제보하신 분이 노력한 게 통했는지 어땠는지 어느 날 술 한잔 마시자면서 A씨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어이 감독관 씨 나랑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아 예예. 술 같이 한잔 하시죠. 오늘 현장은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나니까 한 5 시쯤에 마무리하고 오더 내려오시는 대로 그냥 바로 가시죠." 해 가지고 끝나서 같이 술을 마시러 갔대요. 근데 A씨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말을 거는 게 난생 처음이어서 살짝 자기도 들뜬 마음으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둘이서 작은 주점에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야기하고 뭐 일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사적인 것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 돼서 이제 가게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파할까요?" 하고 "아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A씨가 그냥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 사장님 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싫은가? 마누라가 지금 집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러니까 "아 궁금하면 따라와. 집에 가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전에 뭐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셨으면 이제 사모님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시길래 자기도 너무 궁금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홀린 듯이 A씨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A씨의 집으로 가 보니까 1 층하고 2 층이 있는 되게 오래된 낡은 맨션이었는데 A씨의 방은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었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낡은 집이었다 보니까 외부만큼이나 실내도 되게 오래되어 보이고 방바닥이 전부 다 그냥 장판이라든지 일반 바닥이 아니라 다 다다미로 되어 있었대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지어진 지 되게 50 년이나 60 년쯤 된 집이 일본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다미 바닥에서 이제 그 특유의 그 돗자리 같은 냄새? 그런 거랑 같이 담배 냄새 같은 게 막 쿰쿰한 냄새가 올라오고 이래서 '아 진짜 오래된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이는 거는 정면의 거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욕실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주방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주방의 건너편 쪽에 미닫이 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 그냥 방 2 개짜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사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봤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흔적이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는 흔적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궁금했었던 게 이제 결혼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아 사모님은요?" 하니까 "일단 앉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목이라도 축여야지 내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냉장고에서 이렇게 막 술을 꺼내 가지고 잔에 따라 주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A씨가
어릴 때는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오래 하지를 못했고 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생계를 책임을 지셨대요. 그런데다가 병원에도 오랫동안 신세를 지면서 집안 가세도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마저도 제대로 된 공부를 받은 게 없으니까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지금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이런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물론 아르바이트로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몸이 좀 힘들다 싶으면은 본인이 그만둬 버리고 이러니까 이리저리 전전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망보험금으로 좀 집안 사정이 펴지는 아이러니를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뭐 빌린 돈이나 아니면 밀려 있던 돈이나 이런 거를 다 갚고 나서 수중에 남은 돈이 많이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걸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을 하나를 빌리고 남은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리저리 뭐 일 조금씩 해 봤을 때 '건설 쪽에 관련된 공부가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등록을 한 거예요. 대학교 자체는 뭐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학원에서 비코라는 아주 예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비코도 이제 막 19 살이 된 성인이 이제 막 된 대학생이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화목하고 평범한 집안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뭐 미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사랑스러움이 뿜어져 나오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자격증을 '나는 반드시 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마주치는 그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코도 이제 자신의 사연을 알면서도 서스럼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귀면서 비코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원이 됐고 A 씨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덕인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작은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 같은 평범한 생활을 이제 영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회사에서 지은 작은 집을 받게 돼서 두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뭐 결혼식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부부로 등록이 됐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부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A 씨가 비코가 쪼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평소 과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화장을 해도 가볍게 그냥 붓만 바르고 입술도 그냥 챕스틱 같은 것만 발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눈썹을 붙인다든지 립스틱도 빨간색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수상한 행동들이 이어지니까 결국에 A 씨가 이제 비코에게 이 일을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생긴 거냐? 바람이 난 거냐? 아니면 몸이라도 팔고 다니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비코 씨랑 심하게 싸우게 됐고 비코 씨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집까지 나갈 줄은 몰라서 A 씨가 일까지 그만두고 비코 씨를 여기저기 찾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도쿄에서 어느 주점에서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비코 씨를 발견을 하고는 그대로 눈이 돌아가서 그 팔짱 끼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비코 씨를 납치하듯이 데리고 와서 집에 가둬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A 씨도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의 진심을 알아줘서인지 몰라도 비코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나랑 계속 살고 있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 건물도 내 거야. 내가 비코를 위해서 내가 다 허물고 새로 지었어. 그 뒤로는 줄곧 같이 살고 있지. 그 일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는 바람에 노후는 망해 버렸지만 말이야.
하면서 웃으니까 지금 사모님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 계시는 거면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죠. 하니까 "됐어.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술만 마셨대요. 근데 그 순간 탕탕 하는 그 다다미 바닥을 두드리는 살짝 돗자리를 치는데 그 밑에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둔탁하면서도 짚을 두드리는 소리가 미닫이방 너머에서 들려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신가 봐요." 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A씨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이 망할 여편네야. 어디 큰 소리야 큰 소리를." 하면서 미닫이 문을 발로 뻥 걷어찼대요. 그에 맞춰서 안쪽에서는 그 두드리는 사람의 손짓도 더 다급하고 더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를 구해 달라는 것처럼 손길이 막 더 빨라지고 소리도 더 빨라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서둘러 일어나 가지고 "아 사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그 A씨를 뜯어 말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A씨가 좀 진정을 했는지 이제 한 발짝 물러나니까 미닫이 문을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닌 건지 발자국 모양이 막 여기저기 찍혀 있고 그 미닫이 문을 종이로 이렇게 덧대 놓는데 그 종이가 막 찢어져 있거나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A씨가 "에이씨 술맛 떨어지게." 이러면서 일어나 가지고는 화장실을 가는데 방금 전까지 비코 씨에 대해서 막 눈을 반짝이면서 사랑을 말하던 그런 스윗남이랑 같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A씨가 눈이 너무 탁하고 탈기로 가득했대요. 이러면서 "아 미안해. 나 화장실만 좀 빨리 갔다 올게." 이러면서 A씨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길래 "아 예예.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미닫이 문이 너무 궁금해졌대요. 그 안에 비코 씨가 있을까? 그리고 그 미닫이 문을 천천히 열어본 거죠.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요. 마치 아까 문을 두드리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냉기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 거실에 전등빛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방 한가운데 마치 뻥 뚫린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거기를 수도 없이 내리쳐서 생긴 구멍처럼 커다랗고 시커먼 구멍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후다닥 그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었고 현장에서 A씨를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했대요. "아 A씨. 아우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급하게 들어갔어야 했어요."라고 넉살 좋게 인사를 했지만 A씨가 한없이 싸늘한 얼굴을 한 채로 "비코를 본 거는 아니고?"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이후에는 이전처럼 한없이 차갑고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A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다행히 한 달여 만에 기초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A씨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시는지는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괴담사분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아우 정말 소름이 많이 돋으셨겠어요."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사연자분이 마지막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A씨는 비코 씨를 죽여서 그곳에 묻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다시 세우면서 비코 씨의 시체를 그곳에 묻어 감춰뒀겠죠. 그리고 여전히 비코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배신한 일이 떠오를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날 때마다 비코 씨를 묻은 자리에서 비코 씨를 계속 살해를 하면서 때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비코 씨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남자에게 영원히 살해를 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었대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름이다. 참 일본 사연은 정말 묘하게 네. 무서워요. 좀 더 기분이 좀 그런 나쁘죠. 네. 그러니까 좀 찝찝해요 항상. 불쾌해. 네, 항상 들어보면 음, 조금 한국에서 듣는 사연이랑 다르게 그쵸. 조금 찝찝하고 불쾌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도 사연들이. 저는 이야기도 좀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잖아요. 사연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추측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랬을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게 많죠. 네, 맞죠.
그래요. 우리 뷰사님의 사연 이렇게 잘 들어봤고, 와 일본 사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국내 사연, 일본 사연 같이 들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신선해. 너무 프레시해. 맛있다. 그래요. 우리 뷰사님 또 이렇게 사연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항상 네. 이 뷰사님의 사연 네.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또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산. 네, 초대 괴담사님이셨습니다. 네, 주말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즘에 제보자분들이 굉장히 뭔가 그 볼륨이 높아졌어요. 네. 이 네. 사연품이 장난 아, 아니에요, 네. 진짜. 사연이 막 좀 이렇게 네. 짜임새가 또 있다.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짜임새 있게끔 해주신다면 저희가 공포 라디오를 이틀까지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서 이렇게 늘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쵸.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공포 라디오를 좀 많이 횟수차를 늘릴 수 있게끔 좀 음. 많은 홍보와 그리고 많은 그 사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